자, 같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A4 기준으로 파일을 하나 열어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참고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참고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뭐 이런 새로운 창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요.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파일을 가져와 볼게요. 자, 파일의 사이즈가 지금 제가 연 A4보다 너비가 넓은데 크기를 좀 줄여서 폭을 맞추고요. 항상 줄일 때는 무조건 Shift 키를 눌러서 같은 배율로 줄어드는지 확인을 하고 줄여줘야 돼요.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은 제가 음 링크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지 이 파일이 지금 제가 연 이 A4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X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요 정도 이미지는 파일이 많이 무겁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파일 안에 포함을 시킬게요. 자, 그리고 이미지가 이렇게 건드려지는 것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이미지는 잠금으로 체크를 할게요. 자, 그리고 돋보기를 더블 클릭해서 100%로 봤을 때 이미지가 혹시 깨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제가 지금 이미지를 줄였지만 특별히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일단 작업을 먼저 해 볼게요. 자, 작업을 할 때는요. 내가 인제 맨 처음 만들어진 게 순서이기 때문에 그럼 먼저 몸통을 만들고 그다음에 얼굴을 해야 되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순서는 만든 다음에 언제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좀 쉬운 거부터 먼저 한번 해 볼까요? 몸통부터 먼저 해 볼게요. 자, 몸통을 보니까 원형의 형태로 몸을 만들고 둥근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고 또 다른 둥근 사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해서 만들어 줬어요. 자, 둥근 사각형부터 먼저 해볼 건데요. 자, 둥근 사각형은요. 내가 그냥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끝에 보여지는 이 각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서 한번 일단 먼저 그려 본 다음에 바탕을 다시 클릭해서 둥근 사각형의 각을 지정을 해 주면 되는데요. 지금 제가 기본으로 10mm, 요거는 1cm 겠죠. 1cm 란 얘기는 지금 요 중심점으로부터의 이 반지름의 길이가 1cm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1cm 보다는 조금 더 각이 좀 사각에 가까워서요. 이거를 제가 일단 먼저 8mm 로 한번 해 볼게요. 자, 8mm 로 했을 때 잘 보이라고 일단 검은 테두리를 한번 놓고 볼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봐도 어 이 8mm 로 해도 더 각이 사각형인 것 같아서요. 5mm 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반지름의 위치를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과거에는 요런 기능이 없었는데 지금 인제 뭐 CC2023, 2022 이렇게 올라가면서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인제 요 부분은요. 제가 요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요 옵션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중간 반지름에 이 중심점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중심 지름을 수정할 수 있는 팔레트가 활성화가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요 각에 대해서 모퉁이에 대해서 각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면은 투명하게 하고 테두리만 볼까요?
5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5로 해서 요거는 완성을 할게요. 자, 요거는 지워 주고요. 자, 여기는 귀퉁이를 제가 5 사이즈로 했고요. 어 지금 저는 이 사이즈를 A4에 요 폭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지름이 5일 때 맞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작업 사이즈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인제 원본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에 있는 귀퉁이가 5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도 같이 5일 거예요. 근데 인제 이거는 요걸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자, Alt키 눌러서 하나를 빼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회전하는 거는 제가 임의의 가구로 가지만 회전을 하면서 Shift 키를 눌러 주면요. 45 도의 각도로 회전을 해 줘요. 자, 45 도의 각도로 회전을 해서 자, 배치를 해 줬고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여기 있는 거는 물론 하나 복사해서 할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중심점을 가지고 대칭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 만들어 주고 회전 도구를 꾹 눌러 주면 예, 두 번째에 반사 도구가 있어요, 반사 도구. 자, 반사 도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자, 제가 반사 도구를 클릭을 해 주면 자, 내가 이거를 반사 도구로 할 것에 대해 중심점이 보여져요. 자, 이 중심점은요. 그냥 클릭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제하면서 하나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복제할 땐 항상 Alt 키를 눌러 줘요. 제가 Alt를 누르고 중심점을 클릭을 해 볼게요. 그럼 어떤 게 뜨냐면은 저는 복제를 할 거거든요. 아까 있었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중심점을 가지고 복제를 해줄 건데 자, 어느 방향으로 해줄 거냐면 저는 세로 방향으로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세로 방향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복사를 했더니 기본적인 도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졌어요. 자, 어차피 요 두 개는요. 이따가 합치고 뭐 얼굴과 뭐 하면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먼저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원만 하나 만들어서 도형을 하나 합쳐 볼게요. 자, 나머지는 제가 도형을 하나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정원이 아니고 형태가 약간 둥근 타원이에요, 지금.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형태를 만들어 줬고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도형들은요. 전부 다 색을 맞춰 주고 그리고 이 도형은 패스파인더로 전부 다 하나로 맞춰 줄게요. 자, 하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패스파인더는 Shift F9라는 단축키고요. Shift Ctrl F9. 자, 여기서 하나로 다 합쳐지면 이 도형이 나올 거고 여기 지금 보여지는 건 이따가 자를 거거든요. 근데 "난 이게 싫다."라고 하면은 지금 미리 잘라도 되긴 해요. 라인으로 한번 잘라 볼까요? 자, 라인으로 제가 하나 해서 분리를 한번 해 볼게요. 지금 있는 이 라인과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그룹을 나눠 주면 위에 있는 거는 제가 삭제를 해도 되겠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형태만 남았어요. 자, 이제 몸통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고요.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테두리만 보고 나머지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는 없애도 되고 자, 인제 저장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해 주는 버릇을 길러야 되는데 뭐 물론 저장을 했을 때 뭐 저장 안 하고 작업하다가 뭐 PC가 어떻게 되는 경우에 백업 파일을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항상 모든 작업들은 저장을 수시로 해 주세요. 자, 요거는 네 번째 결과물로 해 줄게요. 그래서 번호를 04 번으로 해 줄게요. 자, 작업이 됐으면 인제 얼굴을 해줄 건데 자, 얼굴도 지금 원을 활용을 해서 해 주는데 귀를 한번 볼게요. 자, 귀는 원을 만들어 주고 요거는 사실 약간의 둥근 사각형인 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둥근 사각형의 홀을 활용을 해 줬어요. 이제 귀를 하나 만들어 주면 여기 있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 주면 될 거고요. 코 하나 만들어서 코를 복제해서 두 번째 코 원을 활용을 해서 눈 요거는 패스로 만들어 줘도 되고 반원을 활용을 해도 돼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임의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Alt와 Shift 키 눌러서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동을 해 주고 그다음에 크기를 맞춰서 약간 타원형으로 만들어 주고요. 아, 제가 귀의 형태를 맞추려고 했는데 귀 자체가 안쪽으로 약간 들어와 있는 거네. 제가 귀를 확인해 보면서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귀는 어차피 요 안쪽에 들어와 있는 거라서 요 바깥에 라인으로 해 주면은 지금 해 준 라인이 맞게 된 것 같아요. 자, 요건 작업이 됐고요. 이제 원 볼 한번 해 볼게요. 자, 볼은 하나만 작업해서 복제하는 거는 Alt. 근데 제가 지금 요게 테두리만 되어 있으니까 안에 들어갔을 땐 선택이 안 되고 테두리 위에 있을 때 Alt 키 눌러 주면은 마우스 커서가 두 개가 돼요. 이동해 주면서 같은 줄로 가야 되니까 항상 Shift 키 눌러 주고요. 똑같이 복제해서 Alt 키 누르고 복제해서 원을 자, 키워 주고 자, 이 원의 형태는 지난번에 배웠던 직접 선택 툴로 패스 선택을 먼저 해 주고 그다음에 이동을 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둥근 원을 만들어 줬고요. 다 됐으면 작업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리고 크기를 줄여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 주고요. 컬러는 이따가 옮겨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 원은 Alt 키 눌러서 복제해 주고 자, 요거는요. 하나를 만들어서 그대로 복제를 한번 해 볼게요. 자, 눈의 형태는요. 펜 툴로 해볼 건데 자, 클릭을 하고 자, 그다음 점에 패스를, 클릭과 동시에
마우스를 이동을 해서 자, 나머지 있는 부분은요. 지금 있는 이 원을 둥근 라인처럼 만들어주기 위해서 패스를 제가 일단 블랙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선에 있는 옵션을 활용을 해서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를 해줄게요. 자, 이 선의 컬러는 일단 블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옆으로 제가 Shift 키 누르고 선택하고 Shift 키 눌러서 한번 옆으로 이동해서 두께 한번 볼 건데요. 두께를 4로 수정해 볼까요? 4로 수정해 주니까 거의 유사한 것 같아서 4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요 작업이 됐으면 자, 이 선은 그냥 선으로 두지 말고 이 형태를 면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선은 면으로 바꿔 볼게요.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윤곽선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눈은 면으로 바꿔주면 깔끔하게 눈 처리가 됐고요. 선이 약간 조금 큰 느낌이 들어서 선을 조금만 줄여줄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줄게요, 눈은. 자, 여기서 자, 눈 만든 거는요. 자, 두 가지를 먼저 그룹화 시켜주고요. 그룹. 자, 이제 요거는 그룹화 시켜주면은 한 번 클릭으로 위에 있는 검은색의 면과 뒤에 있는 흰색 면이 그룹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객체처럼 한 번만 클릭을 해주면 선택이 되고요. 코를 중심으로 해서 눈을 복제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던 것처럼 자, 복제 잘 보세요. 클릭을 먼저 해주고 자, 이게 지금 반사 도구인데요. 반사 도구를 클릭을 해주면 반사할 부분에 대한 중심점 지정하는 중심점이 나오는데 저는 코를 중심으로 해줄 거라서 Alt 키를 누르고 제가 먼저 코를 눌러줘요. 그러면 여기 나오죠. 가로를 중심으로 복제를 할 건지 저는 복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진 눈이 코를 중심으로 대칭돼서 옆에 만들어졌는데요. 중심점 이동을 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컬러를 맞춰줄게요. 자, 이거는 완벽한 흰색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찍어보면은 컬러가 완벽한 흰색이 아니죠. 사실은 완벽한 흰색은 여기 있는 컬러가 완벽한 흰색인데 지금 제가 추출을 한 컬러는 아무래도 JPG 이미지라서 RGB 컬러 모드의 컬러라서 완벽한 화이트가 아닐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필수로 지금 이 색을 뭐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추출을 하긴 하는데 어, 이런 일러스트 작업할 때는 뭔가 좀 그 숫자 값이 애매한 걸로 작업하면 안 되고 웬만하면 딱 떨어지는 컬러로 작업을 해주긴 해야 돼요. 자, 이거는 블랙으로 테두리는 없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얼굴은 됐고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먼저 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꿔볼게요. 귀는 지금 보면 이 원의 형태는 봅시다. 원이 맞는지. 원의 형태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원의 형태가 아닌 것 같아서 둥근 사각형인 것 같아요. 자, 둥근 사각형에 자, 둥근 사각형에 회전을 Shift 키 누르고 해주면 45도로 회전을 했고요. 자, 둥근 각을 볼게요. 자, 둥근 각을 더블 클릭해서
각의 값을 제가 10으로 해볼게요. 또는 9, 7, 9로 했더니 얼핏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 9로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귀가 있고 잘려진 부분이 있어서 잘려진 부분은요. Alt키 누르고 카피 눌러서 귀를 먼저 만들어 줄 거라서요. 지금 이 만들어진 이 라인, 그 다음에 제가 카피를 한 하얀색 부분은 앞으로 가져와서 선택을 2개를 해주고요. 자, 패스파인더에서 두 번째 것을 눌러주면은 앞에 있는 게 잘려지기 때문에 자, 이건 컬러를 흰색으로 추출해서 만들고요. 자, 요 귀는 자, 컬러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이 라인을 선택해서 순서를 첫 번째 거 저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제 이쪽 오른쪽 귀는요, 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만들어 준 거에서 코를 중심으로 Alt키 누르고 카피를 세로 방향으로 복사를 할 거고요. 조금 위치가 안 맞는 거는 좀 이동해서 위치를 맞춰 줄게요. 자, 이제 그러면 다 된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것도 테두리만 있는 거를 면으로 바꿔줄게요. 자, 지금 보면은 곰의 형태를 만들어 줬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 귀 있는 부분 같아요. 귀 있는 부분을 여기 원에 있는 형태와 이 부분을 잘 잘라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는 그 부분을 정확히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다 됐으면 자, 요거는 그룹화해서 밑으로 내려볼게요. 내릴 때는 항상 Shift 키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캐릭터를 만들어 봤어요. 이 작업을 할 때는 어, 이 수치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해서 최대한 비슷한 값이 나오도록 작업을 해주고요. 컬러야 지금 뭐 스포드 툴로 추출을 했기 때문에 컬러는 맞겠지만 형태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귀의 값을 최대한 맞춰서 했는데 옮겨 보니까 조금 둥근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요 완성한 이 둥근 느낌은 나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요거대로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도 요거 작업을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글자하고 곰 캐릭터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여지는 글자와 유사한 걸 작업하기 위해서 최대한 두께감이 있는 걸로 먼저 작업을 해야 될 건데 자, 글자를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글자를 수동으로 키워 볼게요. 일단 먼저 Shift 키 눌러서 수동으로 글자를 키워주는데 최대한 유사한 걸 찾아주기 위해서 자, Ctrl T 눌러주면은 글자 팔레트가 나오고요. 선택해주고 두께감이 있는 폰트 같아서 영문 중에서 가장 기본 폰트인 자, 보면은 볼드 블랙, 블랙으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블랙으로 해주고 크기를 다시 맞춰볼게요.
자, Shift 키 누르고 제가 작업을 해 주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글자의 크기는 대략 비슷해도 글자 사이의 줄 간격이 약간 달라서 자, 고건 제가 수동으로 줄여 볼게요. 수동으로 줄였더니 거의 유사하게 나와서요. 자, 이렇게 작업해 주고 이 상태에서 인제 둥근 라인들 작업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글자 팔레트에서 보면은 V하고 A 있는 부분은 글자의 줄 간격에 대한 건데 제가 먼저 -50 으로 작업을 해 주니까 유사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인제 요 작업은요. 글자 작업한 게 있으면 Alt 키 눌러서 하나 복제를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일단 임시로 예비로 두고요. 자, 이 글자를 자, 여기서 지금 둥근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글자를 먼저 그림화해 줄게요. 자, 글자를 그림화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자, 글자를 윤곽선 만들기로 먼저 글자를 그림화로 시켜 주고요. 자, 그림화 시켜 준 상태에서 둥근 테두리를 하기 위해서 자, 효과에 스타일화에 보면 모퉁이 둥글리기, 모퉁이 둥글리기의 값을 일단 기본적인 값인 3.5로 한번 먼저 해 보고요. '아, 값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3 으로 먼저 한번 해 볼게요. 3. 3 으로 했더니 예, 거의 유사하게 된 것 같은데 조금 적게 해 볼까요? 2로 해 볼게요. 2. 자, 2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자, 밑에 있는 글자는 자, 지금 있는 폰트에서 가장 가벼운 얇은 폰트이니까 네, 얇은 폰트로 지정을 먼저 해 주고요. 이거부터 한번 해 볼게요. VA의 간격을 넓게 한번 잡아 보고요. 더 넓게 작업을 해 봤는데 더 넓게 할게요. 600 으로 했더니 글자의 간격에 대한 거는 비슷하게 된 것 같은데 620 자, 630 으로 해서 요거는 마무리를 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글자까지 완성해서 그룹으로 묶어주고, 자, 요거 일단 저장하고요.